네, 안녕하십니까. 더채움 투자자문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이슈 테마, 그리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정리하고, 지금은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나 AI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죠. 이 우려감 역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익률 축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2023년도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를 생각해 봤을 때 2차 전지가 급상승이 나왔고 시장의 주도 테마를 펼쳤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의 강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실적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 이후에 하락세가 나왔던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의 악화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향후 이익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도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률, 비율 자체가 내려오게 된다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생길 때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꺾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이익률, 비율에 대한 감소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대두되면서 주가가 조정과 하락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이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월 달 들어서서 삼성전자가 반등 흐름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이 트럼프 관세 이슈로 다시 한번 5만 원 초중반대로 내려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포인트는 2분기에 지금 HBM 관련해서 공급 납품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현재 삼성전자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기준이 미충족되면서 이 2분기에 설계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납품하겠다가 계획인 거고, 과연 2분기 들어서서 예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가 주가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2분기 설계한 HBM 역시 납품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횡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디램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끌 만한 강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 2분기 설계 HBM 인증 관련해서 잘 한번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HBM4 관련된 내용인데, HBM4 관련해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는 HBM4를 통해서 역전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과연 4분기서부터 아니면 내년 1분기서부터 공급될 HBM4에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시장의 주도 흐름을 잡아갈지,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HBM 관련해서 2분기 나오게 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굉장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된다면 영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BM 관련해서 이슈가 시장에서 대두되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겠죠.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시는 이유가 결국엔 안정성,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등락폭에 신경 쓰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실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가 밴드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밴드에 위치해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정말 뭐 4만 원대, 3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면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는 당연히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치만 5만 원 것에서 등락폭을 보이면서 바닥권을 잡아줄 수 있다면 이슈가 나올 때 매매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모아가는 매매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기본적인 삼성전자 PBR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실적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현재 삼성전자 PBR 밴드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0.9 라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0.78 라인까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HBM 관련해서 이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하단권에 위치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모아갈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있는데 추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만 원대 초중반, 그리고 만약에 시장의 단기 낙폭, 최근에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시장에서 과매도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에 천천히 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이야기지만 제가 딥시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딥시크로부터 AI 하락이 출발된 거 아니냐. 딥시크가 나오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약세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딥시크의 발표가 오히려 AI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AI 구축 관련해서는 당연히 강한 자본이 있는 M7부터 시작해서 자본력이 강했던 기업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 딥시크의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은 오히려 산업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AI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막 100억, 1000억이 드는 것과 1억, 10억이 드는 것과는 내가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지게 되죠. 물론 100억, 1000억을 투자해도 아무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반면에 10억, 20억도 쓰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딥시크의 효율적인 전개가 자본력이 풍부하지 않았던 기업들에 있어서도 AI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최근 TSMC라든지 브로드컴에서 자체 AI 설계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자체 AI 설계 관련해서 한국에도 관련주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뉴스라든지 관련 내용들 찾아보시면서 관련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황 설명이라든지 시장 주도주 설명을 통해서 간략하게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시간 되실 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차트도 같이 보면서 잡아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로 왔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충분한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당장 급반등을 하는 그런 패턴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게 전환될 수 있는지가 또 포인트가 될 텐데, 기존의 상승 사이클을 이끌었던 패턴들을 봤을 때 충분한 박스권에서의 등락폭 그리고 바닥을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잡혔을 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슈까지 맞물렸을 때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 박스권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패턴들에서 충분히 바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승 흐름, 물론 이때는 코로나로 단기 충격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사이클이 나왔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통해서 하락 사이클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로 전환이 되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하락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밴드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통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그런 패턴보다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지수, 지표들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신호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때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SK 하이닉스가 좋냐, 삼성전자가 좋냐를 놓고 비교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2분기 HBM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가 대두되면서 SK 하이닉스는 실적 전망치가 만약에 하향 수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이끌어왔던 이 HBM 관련된 상승이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 있고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시장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2025년도에 좋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이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분기에 삼성전자 HBM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올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에 나오는 HBM4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영업이익률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게 되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4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하단에 뭐 장비 기업이라든지 부품 관련 기업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가시는 것도 반도체 섹터 군 내에서 수익을 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된 이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과 관련된 비율이 과연 감소할 것인가, 매출 총 이익률 자체가 감소할 것인가 이런 것을 포인트로 잡고 가야 투자의 방향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부터 시작된 AI 이슈 종목들은 당연히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한 포인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을 바탕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한국 증시라는 거 자체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기점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장의 주도 이슈 종목들을 정리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최근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엔비디아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한 주간의 시장 주도주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돼야 될 시장 주도주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